안녕하세요. 세종홈즈입니다. 오늘은 아산 마부동에 있는 상가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2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 내 상가인데 가격이 괜찮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출구가 작은 그런 아파트 상가는 좀 더 집객력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좋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상가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정보 한번 보실게요. 아산시 좌부동이고요. 소원 설화타운이라는 아파트 상가동 4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403호 외 1개호 2개 호실이 같이 나온 거고요. 건물 전용 면적 20평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감정가 4천만 원에서 시작했고 1회 유찰되어서 2,800만 원의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6월 7일이니까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 물건은 조금 서둘러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상가의 모습인데요. 4층 여기입니다. 여기 두 호실이고요. 기존에 호프집으로 이용이 되었던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공실이라든지 그렇게 비어있는 모습은 없고 잘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진입하는 모습이죠. 1, 2, 3단지로 구성된 것 같은데요. 오른쪽 2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쪽 1단지 쪽으로 이렇게 진입하면 상가를 이용하고 뒤쪽으로 세대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내부의 모습 출입문 여기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시설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요. 영업 안 한 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서로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가 돼 있고요. 현재 물건 같은 경우는 1단지 쪽에 있는 단지 내 상가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1단지는 810세대 정도 직접적인 우리 배구로 이용을 할 수 있겠고요. 과연 2차와 3차에서 얼마나 땡길 수 있는 업종을 넣을 것이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뒤쪽으로 어느 정도 박혀있는 고립 상권의 느낌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권이 힘이 좋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임차인 현황 보실게요. 법원 조사 당시에 임대차 현황서 발급받았는데 임차인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항상 입찰 전에는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등기부 강제 경매 이분이 넣으셨고요. 청구 금액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저가라든지 감정가를 봤을 때 쉽게 취하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보지는 이쪽이죠. 설화타운 아파트 여기 있는 거고요. 오른쪽 배방 왼쪽으로 오냐 아산의 동남쪽으로 위치해 있는 곳이다. 좌부동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확대를 좀 해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으로 이렇게 다 막혀 있죠. 그리고 출구는 이쪽으로 이용을 한다.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상권이 아주 좋습니다. 어떤 입주 현황 그리고 어떤 아파트의 공실률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고 아파트가 잘 돌아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아파트에 있는 단지 내 상가들은 영업이 잘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임차인들 영업이 잘 된다는 거는 어떤 임차료의 문제,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가들이 임대인 입장에서도 좋고 임차인도 좋은 서로 상생하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런 상권에서는 자주 등장한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좀 챙겨 보셔야 될 부분들이 세대수가 중요하죠. 당연히 아파트는 세대수도 중요한데 그 아파트 단지의 구성 면적도 보셔야 되고요. 면적이 중소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젊은 층에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도입 패턴이 좀 빈번하죠.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어떤 단지 내 상가의 영업장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좀 늘어난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입주민의 연결되는 말인데 연령, 어떤 대형 평수에 여러 세대의 가족이 같이 사는 그런 형태보다는 좀 소형이지만 젊은 층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은 도비 패턴이 다르다. 그런 것들은 단지 내 상가 보실 때 챙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어떤 아파트 출입구의 수, 출구구의 수가 중요하죠. 여기저기 차라든지 사람이 다 빠져나가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외부 이쪽으로 많은 또 상가들이 생기면서 또 다른 상권이 형성이 됐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모든 상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동선에 따라 상가가 배치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단지에 여기 1단지에 이 상가 후보지가 있는 상가입니다. 여기 그리고 2단지 여기에 상가가 또 하나가 있고요. 3단지 안쪽으로도 이렇게 상가가 하나 보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주 동선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차량의 주 동선은 이런 식으로 아마 될 텐데 3단지는 이렇게도 이동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세대가 거쳐가는 상가가 이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좀 좋아 보이는
거고요. 우리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상대적으로 2단지 상가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1단지 분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나서 상가를 이용할 때 이 후보지 자리에 필요한 업종만 넣어 놓는다면 일단 이탈되지 않고 올 확률이 크겠다. 그리고 2단지에서도 이 상가로 오는 길은 적당한 이유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렇게 넘어오기에는 문제가 없다. 3단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상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단지 어떤 세대의 배치 속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2단지 이런 부분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업종이라든지 그런 걸 잘 선택해서 안쪽에다가 세팅을 한다고 하면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겠죠. 갖춰진 상권 내에서. 그렇다고 하면 상가가 저렴하고 어떤 보시다시피 아까 상가 자체가 좀 많이 노후됐죠. 내부 인테리어를 좀 해서 좀 욕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런 자리가 좀 더 알짜일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로드뷰 한번 보실게요. 밖에서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벌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서 2000세대 아파트가 있는 모습이죠. 밖에 큰 마트 하나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에도 상가가 하나 보이네요. 아까 지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상가가 조입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이런 2층 상가, 편의점 당연히 있겠죠. 부동산, 이런 가벼운 호프집, 기본적인 도로변의 상가가 하나 있다.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3단지 들어가는 거고요. 올라가시면 말씀드렸던 2단지, 3단지가 여기고 2단지가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갈라지기 전에 있는 이 상가, 2단지 상가가 보이고요. 좀 더 들어가면 이렇게 1단지 상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한쪽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후보지는 여기다. 요거였죠? 요 부분이다. 그러면 2단지 도로상에서 이쪽 부분이 가시성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는 거고요. 1, 2, 3단지에서 겹치지 않는 어떤 업종 선택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단지 상가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크게 공실이 있다든지 상가가 완전히 죽었다든지 제가 현재 이 아파트에 살지는 않지만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저렴한 임차료 그리고 그 임차료를 통해서 기본적인 수익 이상이 발생되는 그런 형태로 상가는 잘 돌아가고 있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여기가 1단지죠? 1단지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이 94년, 그리고 여기 2단지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이 95년으로 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 1차 먼저 내고 2차 사용 승인 낸 걸 보여지고요. 여기가 94년 준공이다, 상가의 경우. 보시고 한번 매물을 보실게요. 2단지에 있는 상가죠. 여기 같은 경우 3층에 66제곱미터 거의 후보 물건지랑 유사한 면적입니다. 여기가 300에 40이다. 먼저 기준으로 하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4층 중 2층 전용 10평 한 칸입니다. 한 칸인데 200에 20이고요. 94년 준공. 여기는 우리 후보 물건지가 있는 1단지의 상가로 보여지죠. 그러면 1단지 상가 한 칸이 200에 20이다. 자, 그러면 1단지에 2층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단지에 3층이 한 칸에 20, 두 칸에 40이다. 그렇다면 1단지에 있는 이번 경매물건 4층에 20평은 얼마에 놓을 수 있을 것이냐. 4층이기 때문에 칸당 20만원씩에서 40만원 받는 거는 무리라고 보고요. 여기서 다운을 시켜서 30만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월세가 30이면 보증금 300 정도는 맞춰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00에 30 정도라면은 임차인이 운영하고자 했을 때 실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금액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입찰 최저가가 2,8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최저가 기준으로 낙찰을 받는다고 쳤을 때 보증금 300이죠. 2,500만 원의 투자금이 발생하고 월세 수익은 12개월치 3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자체로 14.4%라는 높은 수익률이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수익률이 이 투자금에서 대출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최저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최저가 수준으로 이 정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것들도 현장을 임장하시면서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현재 우리가 예상한 이 임차료 자체가 미니멈이냐 현장에서 봤을 때 더 상승의 여지가 있겠느냐 현재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임차인의 관점 그리고 밑에 이 임대인의 관점 충분히 두 개가 상생할 수 있는 느낌이 어느 정도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 가셨을 때 그 아파트가 우리가 지금 예측한 대로 활기차고 살아있느냐, 그리고 실제 1, 2, 3단지의 단지 내 상가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만 잘 확인하신다고 하면은 소액으로 상가를 투자하실 분도 괜찮으실 거고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운영을 하실 분, 영업을 하실 분의 입장에서도 상권 자체가 전원 상권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조만간에 좋은 물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